안녕하세요. 닥터프라임 치과의 박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교정 환자분들이 상담을 위해서 병원 방문 시에 혼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입 교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상담을 하시는데 환자분의 입장에서 병원을 두어 군데 다녀보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는 병원마다 돌출입 교정에 대한 치료 방법에 차이가 큰 경우가 있어서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돌출입 교정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어떤 치과에서는 발치를 해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치과에서는 발치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치과마다 얘기가 다른 경우를 당하게 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같은 돌출입 상태를 보고 치과마다 발치와 비발치 이렇게 극한적으로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혼동을 느끼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의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나면 부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정의사가 교정 발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여기서 교정 발치라 함은 위, 아래 작은 어금니를 4개를 뽑거나 위 2개, 아래 2개를 각각 뽑거나 하는 이런 작은 어금니 발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정할 때 발치를 하는 경우는 이처럼 작은 어금니 발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치아들이 모두 고른지 그렇지 않은지, 두 번째, 치아들이 고르더라도 앞으로 또는 옆으로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를 만족하더라도 입을 다물 때 환자분이 느끼는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은 치아들이 고른지는 사진처럼 치아들이 틀어져 있지 않고 고르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치아들이 고르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삐뚤게 나 있거나 그러면 발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치아들이 뻗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치아들이 고르거나 똑같이 삐뚤게 있다고 하더라도 치아들이 앞으로 또는 옆으로 뻗은 정도가 크다면 더 발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입을 다물 때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더 크고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고 하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발치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누가 보아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덧니도 있고 치아도 고르지 않고 앞이나 옆으로 뻗어 있고 이런 경우가 되면 교정의사의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발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진과 같이 치아도 고르고 많이 뻗어 있지도 않고 입을 다물 때 별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치아 사이에 틈도 조금씩 있는데 환자분은 본인이 돌출입이니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입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비발치로 조금만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봐도 발치인 경우와 누가 봐도 비발치인 경우 사이에 애매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매한 경우라 함은 누가 봐도 발치인 경우와 누가 봐도 비발치인 경우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돌출입 교정을 위해서 발치했다가 너무 앞니가 들어가서 옥니로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그렇다고 해서 비발치로 교정을 진행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보시면 돌출입 교정을 위해서 위의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했는데 앞니를 충분히 후방 이동시킨 다음에 나머지 발치 공간을 닫기 위해서는 큰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어금니를 앞으로 당겨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발치를 했을 때는 돌출입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돌출입을 비발치로 교정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방법은 사랑니 발치하고 앞니를 뒤로 약간 밀든지 미니 스크류를 사용해서 앞니를 후방으로 미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의사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돌출입이 아예 많이 나온 경우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교정을 받으시면 되고 돌출입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기대치를 좀 낮추시거나 교정을 보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돌출입 교정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병원 상담 시에 혼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